자, 봅시다. 알칼리 금속, 다음에 이제 31번 할로젠 원소 빨리 봅시다. 아유. 자, 17쪽. 비금속. 뻔하죠? 17쪽 오른쪽에 얘네들이니까요. 쟤네들이니까요. 비금속이고요. 이거를 얘네들은 고체나 액체나 기체인데 얘네들이에요. 시험 문제에 뭐 이런 것도 가끔 나오니까요. 이것도 한번 봅시다. 뭐 흔히 이제 이거는 어떤 식으로 주냐면은 뭐 얘네들이 끓는 점이 어떻다, 뭐 녹는 점이 어떻다 이걸 표로 주기도 하는데 얘네들은 얘 당연히 고체죠. 금속인데 당연히 고체. 근데 얘네들은 다 고체는 아니야. 얘 두 개는 기체고 얘는 액체고 얘는 고체야. 그래서 기기액고입니다. 그래서 기기액고 순으로 기체 또는 액체 또는 고체예요. 액고 이렇게 쓸게 그냥. 순서로 풀연부 하니까. 자, 이거 세로줄을 우리가 외웠으니까 내 방법이야. 세로줄은 내 방법이잖아. 너희들도 내가 그렇게 하라고 권유를 하는 거고. 선생님, 너 이미 저는 가로줄로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외웠어요. 라고 하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외워. 대신 주의풀은 써놓고 풀연부와 기기액고입니다. 그래서 기기액고는 외우면 좋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이 기체들은 이원, 저 불활성, 비활성 기체 빼곤요. 이원자 기체, 이원자 분자 상태로 기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플루오린이 기체인데 그냥 혼자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F2. 그래서 플루오린 원자가 두 개가 붙어야 플루오린 기체가 돼. 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체들은 이원자 분자로 이렇게 존재해요. 반응성이 똑같이 큽니다. 반응성이 얘도 커요. 얘는 산소와 물과 얘기한다면요. 얘는 일단 금속과 반응합니다. 그래서 금속과 반응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금속과 잘 결합을 한다는 뜻이야. 잘 화합물을 만든다. 화합물을 만든다. 잘 결합한다. 뭐 그런 뜻이죠. 반응한다는 말이. 자, 수소와 잘 반응합니다. 또 당연히 저 알칼리 금속과도 반응을 잘해요. 당연히.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는 또 특히 알칼리 금속이 아닌 수소, 같은 일족에서의 그 수소와 잘 반응하는 걸 봅니다. 할로잖아, 수소. 화. 수소 화합물 생성. 수소 화합물 생성. 할로젠과 수소 화합물을 만들고요. 그러면 수용액은 산성을 띱니다. 수용액은 산성을 띠고요. 산성을 나타내는, 산성을 검출하는 지시약이 뭔지 아니? 염기성은 페노프탈레인이잖아. 페노프탈레인 붉은색. 참고로 페노프탈레인은 페놀프탈레인이어서 PP용액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PP용액. 얘는 MO용액이죠. 메틸오렌지. 메틸오렌지가 붉은색으로 반응합니다. 색깔은 똑같이 붉은색이에요. 페노프탈레인 붉은색이면 염기성이고요. 메틸오렌지가 붉은색이면 산성입니다. 그래서 얘는 메틸오렌지, MO 용액이라고 많이 말을 부르기도 해요. MO 용액. 지시약은 나중에 우리가 또 나중에 지시약 파트가 주입부에서 하나 나오지. 그래서 그때 또 이거 말고 다른 것까지 합해서 그거 할 거야. 정리를 할 거고요. 마지막 반응 정도. 풀, 염, 브로민, 아이오딘을 또 이렇게 풀연부와 손으로 또 봅시다. 풀연부아. 반응을 이렇게 금속과도 반응하고 수소와도 반응하고 굉장히 잘 반응한대요. 그럼 누가 잘 반응하느냐? 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순서예요. 그래서 얘는
풀연부하가 F, 풀연부하 순수로 이렇게 받는답니다. 그럼 주기표를 딱 그려놓고 반응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주기표가 한 바가 있으면 얘랑 얘가 제일 잘 반응하는 애들이야. 이쪽에 있는 애들. 그래서 플로, 칼륨. 제일 잘 반응하는 애들이고 나머지가 그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도 외워야죠. 아, 됐네요. 넘깁시다. 공원 선생님하고 나하고 다 지울게요. 32번. 나하고 사실 학원에서 서울에서 이제 학원을 하고 월요일, 화요일 이 시간이 조금 되거든. 수요일도 지금 국어 선생님은 서울에서 강의하고 있어. 그리고 화요일은 내가 서울에서 강의해서 화요일은 또 저녁엔 나이가 없을 거예요. 화요일은 또 국어 선생님이 여기 혼자 계시고. 어쨌든 시간이 이제 그렇게 돼서 여기 영통에서 학원 해야지 라고 이제 했는데 지금 그 국어 선생님이 고려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생겼는데 화요일에 수업 언제지? 월요일인가? 그럼 괜찮네요. 너는. 그래가지고 지금 걱정이 태산이에요. 아유, 모르겠다, 나도. 왜 연대 가서 강의하지? 왜 고대 가서 강의를 해? 뭐 고대 가서 강의한다고 막 나한테 놀리던데. 비화성 기체. 집었지만 비화성 기체 뭡니까? 헬레나죠, 헬레나. 헬륨, 네온, 아르곤, 크세논 뭐 이딴 애들이에요. 18쪽 원소. 18쪽. 얘는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안정한 전자 배치를 따릅니다. 굉장히 안정한 전자 배치. 따라서 화학 반응식 잘 안 합니다. 근데 잘 안 하는 거지 아예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화학 결합을 잘 안 합니다. 화학 결합을 잘 안 해서 실험실에서 그 과학자들이 헬륨, 네온, 아르곤 있는지도 몰랐는데 뭐 최근까지는 화학자들이 뭐 이런 기체가 있었나? 반응을 해야 있든 말든 알 텐데. 그런데 또 반대로 여기 써있는 애들 중에서 사실 이게 엄청나게 이 플루오린이 엄청나게 반응을 잘하는 애야. 그럼 이게 엄청나게 반응이 잘하는 애와 엄청나게 반응을 안 하는 이런 애와 만나면 반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재밌지 않냐? 궁금하지 않냐? 얘 죽었다 해도 반응 안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쟤는 또 미친 듯이 반응하는 애예요. 그러면 얘랑 쟤를 붙여놓으면요 반응을 합니다. 얘가 그만큼 세요. 얘가 그만큼 반응을 잘하는 애예요. 플루오린이. 자, 33번 넘어갑시다. 옥텟 규칙. 뻔하죠. 뭐 가장 바깥쪽에 전자 껍질에 전자 8개를 채우려는 성질. 야, 근데 제이 너는 국어 선생님 박사인 거 어떻게 알았어? 연대 박사인지 어떻게 알았어? 어머니한테 말했나? 뭐 그런 걸 잘하는 그래. 여기서는 조용하게 수업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 34번 이온결합. 밑에 35번 공유결합. 썼죠? 33번까지 별거 아니니까 지울게요. 34, 35를 한 번에 같은 쪽에 이게 정리를 하려고 그럼 지울게요. 별거 아니니까요. 34번. 이온결합 봅시다. 자, 이온결합은 가장 특징이 금속, 비금속 결합이야. 주기율표 아까 봐라.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고 있죠. 금속은 왼쪽 부분에 있는 애들이고 비금속은 오른쪽 부분에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왼쪽 금속과 오른쪽 비금속 애들이 결합을 하는데 이 왼쪽에는 금속만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 뭐가 있냐면 수소가 맨 위에 있었어. 수소는 금속이 아니야. 따라서 수소는 양이온이긴 양이온인데
수소와 만나는 결합은 이온 결합 아닙니다. 공유 결합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금속이 하나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금속 파트와 비금속 파트에서 금속, 비금속이 만나든 비금속, 비금속이 만나든 금속, 금속이 만나든 이 세 개 종류가 있는 거야. 금속, 금속이 만나는 건 우리는 안 배우지만 이거는 금속 결합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비금속, 비금속 만나는 게 그게 바로 두 번째 레벨 공유 결합이고 금속, 비금속이 만나는 게 이온 결합이고 그래서 총 세 가지 결합 중에 이렇게 나타나 있더라. 그럼 금속과 비금속은 이제 금속은 양이온이고요. 비금속은 음이온 아닙니까? 전자를 잃기 쉬운 애들, 전자를 얻기 쉬운 애들. 그러면 이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가 정전기적 인력으로 인력으로 서로 자석처럼 턱 잘라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 정전기적 인력이 다른 결합에 비해서, 다른 결합하는 힘에 비해서 굉장히 센 힘이야. 자석 턱 달라붙은 거. 그래서 잘 떨어뜨리기가 힘듭니다. 그 말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는 얘기예요. 이 원자들이. 쪼아들, 왜? 못 찰 수도 있지, 왜 그래. 아, 어디 가서 얘기하겠네요. 나 준이한테 채웠어. 녹는 점, 끓는 점이 그래서 높습니다.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요.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는 것은 이제 녹는 점만 보면 고체야, 고체. 실온에선 고체야. 그래서 굉장히 높은 온도, 뭐 300도, 400도 올려야 얘가 녹기 시작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대부분 실온에선 고체입니다. 상온에서 고체를 대부분 고체 형태로 존재하죠. 대부분 물에 잘 녹습니다. 대부분 물에 잘 녹아요. 물에 잘 녹는다는 말을 이제 용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물에 둘러싸여서 잘 떨어지는 애들을 이제 특별하게 또 수화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용해는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니까 잘 안 쓰는 수화라는 용어도 한번 써놓읍시다. 수화. 그래서 어떤 물질이 소금 같은 애, 소금 물 잘 녹잖아. 소금이 수화돼 버리면 그냥 싹 녹아버리는 거야. 자, 그럼 물에 왜 잘 녹느냐? 그냥 또 상식으로 이제 보면 돼요. 자, 얘네들은 금속 이온과 비금속 이온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기적 힘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대표적으로 염화나트륨이죠.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이 이렇게 얘들이 이렇게 있는 건데 나트륨의 염화 이온, 염소 이온은 이온 결합은 나트륨과 염소가 찰떡 달라붙는 게 아니라 그냥 자석처럼 있는 거기 때문에 얘 바로 옆에는 또 나트륨 이온이 있어. 얘 바로 옆에는 또 염소 이온이 이렇게 있어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NaCl인지가 구분이 안 돼. 이렇게인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이온결합 애들은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고 얘기를 안 해. 얘는. 그리고 분자식이라고도 안 하고 얘는 NaCl은 화학식이라고 불러.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이제 2학년 때는 공부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저런 애들이 물에 들어가면 물 자체가 극성을 띠는 자, 뭔가 물질을 녹이는 애를 용매라고 부르지? 용매야. 물 자체가 극성 용매야. 극성 용매. 극을 띠고 있어. 자, 우리가 산소, 수소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요. 수소 쪽, 이 덩어리 하나가 수소 쪽이 플러스 전기를 띠고 이쪽이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이런 극을 가진 자석 같은 알맹이야. 물 분자 하나가. 그래서, 근데 이제 전자레인지 같은 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기파 마이크로파를 막 번호를 보내주면 얘가 막 도는 거거든. 물 분자가 막 돌면서 뜨거워지는 거야. 유전가열이라고 분자가 돌면서 스스로 열을 내버립니다. 그 마찰열, 운동에너지의 열. 어쨌든 이런 애가 쓱 가면 나트륨 이온 플러스가 여기로 막 마이너스 여기로만 나트륨 이온 애들이 막 달라붙고 염소 이온 마이너스 여기에 염소 이온이 막 달라붙어 플러스니까 수소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극성 용매는 극을 갖고 있는 물질을 녹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화학적 격언에 극성 용매는 극성 용질을 녹이고 비극성 용매는 비극성 용매를 녹인다는 말이 있어. 중학교 때는 그게 좀 순화된 표현으로 같은 성질은 같은 성질을 녹인다. 잘 녹인다. 그래서 소금을 물에 넣으면 잘 녹는데 소금을 또 알코올에 넣으면 잘 안 녹잖아. 나프탈렌을 물에 넣으면 안 녹는데 나프탈렌은 또 알코올에 넣으면 잘 녹잖아. 뭐 그런 것들 극성 용매, 비극성 용매를 따질 때 물과 뭐 알코올 같은 걸 비교를 합니다. 자, 물은 극성용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적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에 잘 녹습니다.
자, 전기 전도성 봅시다. 자, 고체일 때 안 통해요. 액체일 때 통합니다. 고체, 액체 다음은 기체가 나올 만한데 기체는 전기를 통한다. 뭐야? 가스인데 뭐시 어떻게 그걸 뭐 평가해? 그렇게 안 되죠. 그렇게 안 되고요. 수용액. 물에 녹입니다. 그러면 전기가 잘 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액체는 그 스스로 녹은 애들을 얘기하는 거야. 스스로 녹은 애들. 이런 소금을 고체 상태일 때는 내가 전극을 닦고 자도 전기가 안 통하지만 얘를 온도를 뜨겁게 돌리면 얘 스스로 녹아버립니다. 그게 이제 융해잖아. 스스로 녹으면 그 녹은 물에는, 녹은 액체에는 전기가 통합니다. 얘를 물에 넣어도 전기가 통합니다. 그래서 그냥 물보다 소금물, 바닷물에는 전류가 잘 통하는 거야. 감전되기 쉬운 거야. 야, 그런데 왜 이 수업하면 맨날 매 한 2년에 한 번씩 듣는 질문이 야, 물은 전기가 통하냐 안 통하냐? 물은 그러니까 도체란 뜻인가? 전기가 통하면 도체잖아. 그러니까 애매하지? 과학에서 물은 부도체야. 전기가 안 통해. 얘도 마치 얘 플라스틱이 전기 안 통하겠지. 이것도 부도체지. 얘 나무도 부도체잖아. 그런데 걔네들이 이제 왜 서울에서도 왜 질문을 하냐면 무슨 공익 광고 같은 거 학교에서 안전 캠페인 할 때 젖은 손으로 플러그 만지지 않는다 뭐 이런 말들이 등장을 해. 그러니까 젖은 손으로 왜 플러그 안 만지겠어? 아니 만지면 전기 통하니까. 그 말은 물이 전기가 좀 잘 통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물 자체가 전기가 안 통하는 부도체로 보지만 모든 부도체는 얘가 감당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안 통하게 만들 수 있는 전기 양이 정해져 있어. 대표로 이 플라스틱. 이 플라스틱이 만약에 220V잖아, 우리가. 220V 걸어놓으면 전류 안 통합니다. 근데 걔가 400V, 500V, 600V 올린다고 치자. 한 1000V 되면 전류가 통합니다. 통하면서 얘가 그 전류에 못 견디고 저항이 크기 때문에 엄청나게 열이 발생해서 녹아버릴 거야. 그건 불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저런 데서 뭐 콘센트에서 막 불나니 어쩌느니 막 그딴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지. 물도 마찬가지야. 물도 기본적으로 뭐 50V, 100V 전류가 안 통해. 전기가 안 통하는데 220V는 모르겠다. 220V 물에 해보지 않아가지고. 근데 볼트가 어느 정도 높아지면 물은 통해버립니다. 자기가 견딜 수 있는 그런 양을 넘어서 버리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저 도체와 부도체는 무슨 뜻이냐면 도체는 1V만 와도 흘려버려 그냥. 막지도 않아. 0.5V만 와도 흘려버려. 그게 도체야. 물론 이제 도체의 성질에 따라서 1V를 다 통과시키느냐 1V만 왔는데 뭐 한 0.5만 통과시키고 0.5는 통과시키지 않고 뭐 이런 도체는 있을지언정 아예 막을 생각도 안 하는 게 도체입니다. 쉽게 쪼개지거나 부서지죠. 요 그림은 우리 책 같은데 교과서 같은데 써 있는 거 보면 다 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다 봤을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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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쁘게 플러스 마이너스 사서로 붙어 있는데 내가 요 한 줄을 망치로 톡 치면 원자 한 칸만 이동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같은 극이 되면서 뚝 떨어지더라. 그거 난이도 없어요. 그냥 원자 한 칸만 이동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쪼개지거나 부서지는 성질은 있더라. 뭐 그렇게 많이 표현이 되죠. 이런 거예요. 얘는 몇 개 쓰고요. 어느 정도 끝낼게요. 가장 NaCl 가장 많이 보는 거죠. NaCl. 아이고 이렇게 쓰지 말고 연습이나 할까? 나 이제 염화칼슘 쓸 거야. 그러니까 염화칼슘 화학식은 CaCl2잖아 당연히. 자 우리나라는 자 앞뒤가 바뀌어 있죠. 칼슘을 앞에 쓰고요. 염소를 뒤에 씁니다. CaCl. 우리나라랑 일본만 이렇대요. 그러니까 미국에 그냥 교과서를 그냥 베끼면 되는데 꼭 미국 교과서를 지네들 맘대로 쓴 일본 교과서를 다시 베껴 오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을 다 베끼면 아무거나 생각 없이 베껴서 이 옛날 지식인들이 이렇게 어쨌거나 이렇게 칼슘 이온과 염소 이온이 결합을 해서 이온결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염화칼슘이 되는데 칼슘 이온은 몇가 양이온이냐?
이가양이온이란 말이야. 왜? 이족 원소잖아. 수리나 칼, 배나 칼, 칼슘이 여기 있잖아. 두 번째 줄에. 그러니까 이가양이온인데 얘는 풀연부와 일가음이온이란 말이지. 얘 하나를 얘 두 마리가 상대를 해야 돼. 그래서 전기적 성질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CaCl2가 염화칼슘이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냥 염화칼슘 한글도 이거 알아야겠지만 이런 화학식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자, 수산화 나트륨. 그럼 나트륨 먼저 쓰고. 수산화가 뭐야? OH지. H2에서 수소 하나 빠져나가면 수산화 이온이야. H2 물을 분해를 하면요. 수소 양이온 하나와 OH 음이온 하나로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이걸 수소 이온이고 얘는 수산화 이온이야. 그래서 이런 수산화 이온과 1대1로 결합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온은 이온인데 수소 혼자서 음이온, 산소 혼자서 음이온이 아니라 어떤 원자 두 개, 원소 두 개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이온처럼 움직이는 걸 원자단 이온이라고 불러. 원자가 단체로 움직이는 이온이라고 해서 원자단 이온이 그냥 요 통째로 움직이는 겁니다. NaOH. 다 이온 결합이에요. 그리고 이제 화학식이 이렇게 써 있으면 뚝 끊어서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이게 두 개네? 얘 2 플러스겠네. 뭐 이런 식으로 금방금방 되는 겁니다. 마그네슘, 수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마그네슘. 마그네슘이 2가란 말이야. 그럼 수산화 이온이 몇 개? 2개 있어야 돼. 그래서 괄호 열고 닫고 2라고 이렇게 써야죠. 요거 이렇게 쓰면 큰일 나죠. MgOH 이렇게만 쓰면 수소가 2개 있다는 뜻이잖아. 이러면 안 되지. 수산화 이온이 2개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괄호를 붙여야죠. 또 이거 뭐야? 탄산수 나트륨. 나트륨 앞에 나트륨, 수소, 탄산, CO3. 그래서 NaCO3. 뭐 대표 예를 몇 개 썼습니다. 중학교처럼 해봤어요. 뭘 해요? 어떤 그림? 그림이 뭐지? 원자, 그 전자 막 이렇게 빠져나오고 그거 말하는 거야? 요거요? 선생님이 서울에 이제 학교들이 몇 개 있잖아.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A4 용지로 얘네들을 몇 개죠? 한 50개를 적어줬어. 외우라고. 그 학교는 걔를 외워야 돼.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한 학교는 이렇게 해서 야 이거 너무하네 이거 다 외우라고 했던. 근데 별 어려운 건 아닌데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이런 것들을 싹 다 한 페이지에 정리를 했더라고 선생님이. 그런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이런 거 강조를 안 했대. 그럼 그 학교에서는 굳이 외워야 될까 싶어. 근데 니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정리해야 된다고? 그래, 뭐 다 이런 거잖아.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야,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잖아. 아이, 그거는 좀. 그건 좀 그렇지 않은가? 포도당은 또 외워야 돼요, 또? 그렇죠. 그냥 알려주면 다 외워야죠. 그리고 안 알려줘도 교과서나 프린트나 뭐 있으면 다 외워야 되고. 아니, 공유결에서 나오니까, 포도당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산화환원에서 한 번 더 나오고. 근데 어쨌거나 뭐 외우라고 하면 외워야 되고, 그때부터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이 하라고만 해야 됩니다. 뭐 어쩌겠어요, 뭐. 방법이 없지. 자, 가장 대표적으로 요거나 봅시다. 일단 뭐 1대1 결합이랑 2대1 결합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볼까요? 1대1 결합. 가장 유명한 이제 염화나트륨.
영어 같으면 나트륨이 어디냐면 수리나 칼. 세 번째, 3주기 원소란 말이야. 그럼 나트륨의 3주기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전자 껍질이 3개 있다는 뜻이지, 기본적으로. 그럼 나트륨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원자 핵이 하나 있고요. 전자 껍질이 1개, 2개, 3개가 있습니다. 전자 껍질 3개가 있고, 가장 처음에 전자 껍질은 2개고, 두 번째 전자 껍질 몇 개가 채워져? 8개가 채워지겠지.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채워지고, 나트륨은 일쭉 원소란 말이야. 그럼 가장 최외곽 전자가 1개가 있지. 원자과 전자가 1이니까. 가장 바깥쪽에 이렇게 1개가 이렇게 더 있었을 겁니다. 이게 나트륨이죠. 나트륨 원자를 하나 그린 겁니다. 수리나칼 배목을 쭉 쓰면 나트륨이 몇 번 원소인지를 판단해서 양성자가 몇 개, 그 다음에 전자가 몇 개까지 판단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정도만 그려도 3주기의 1쪽 정도만 그려도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고, 염소를 보면 이제 한 칸 비어있죠. 여기 1주기가 빠지는 거니까 그 밑에 후염부가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주기 원소란 말이지. 똑같이 염소도 핵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 둘, 셋, 3주기가 이렇게 있고, 얘는 또 가운데 여기 첫 번째 저거 2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고, 자, 얘는 7주기 원소란 말이지. 그럼 최외곽 전자가 7개가 있다는 뜻이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고, 안타깝게도 아직 하나가 없는 상태고요. 부족하죠. 그러면 이제 얘는 요 하나 이걸 버리는 게 낫고, 한 세트가 안 맞춰지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얘는 7개 하나가 비어 있고, 그럼 둘이 그 가까이 이렇게 쓱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전자가 이렇게 옮겨버리죠. 옮겨가는 순간 이제 전자 껍질 이거 밖에 의미가 없는 거야. 껍질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얘는 얘 입장에선.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가 여기 하나가 이렇게 딱 채워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온 상태에서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고, 이런 그림을 흔히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요런 원자가 만들어짐. 원자가 아니지. 이때부터는 전기적 성질을 띠니까 이온이야. 원자인 상태에서는 중성인 상태인데, 거기서 전자가 들어가거나 빠지거나 해서 전기적 성질을 띠면 그때부터는 이온이라고 불러. 그럼 얘는 전자가 하나 나갔으니까 플러스 이온이 된 거고, 얘는 원래 있던 데서 전자가 하나 들어왔으니까 마이너스 이온이 된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이런 나트륨 이온은 껍질 2개에다가 가장 최외곽에 8개가 만족이 돼. 그러면 전자 배치는 누구랑 똑같냐? 네온이랑 똑같지. 두 번째에서 가장 바깥쪽에 8개가 갖춰져 있는 네온의 전자 배치와 똑같다는 표현을 써. 그래서 네온의 전자 배치. 그러니까 얘는 누구의 전자 배치와 똑같아? 아르곤의 전자 배치와 똑같지. 가장 최외곽 8개가 만족이 되고 1주기, 2주기, 3주기, 1주기, 2주기, 3주기인 아르곤의 전자 배치와 똑같은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전자가 하나 이렇게 움직여지면 이런 그림을 우리가 이제 책 같은 데서 많이 보게 되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칼슘은 나트륨 다음에 있는 두 번째 원소니까, 얘가 만약에 칼슘이었다면 원래는 전자가 이렇게 2개가 있었던 거야. 근데 전자 2개를 버리면서 이렇게 이가 양면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전자 2개를 버린 거를 하나가 얘가 주워오고, 또 하나가 이 그림이 똑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이렇게. 칼슘 전자 2개를 하나를 여기로 버려버리니까. 얘네가 2개를 이렇게 주어져서 칼슘 하나와 염소 2개가 만나서 염화 칼슘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칼슘도 무엇의 전자 배치와 똑같습니까? 네온의 전자 배치와 똑같아집니다. 염소는 아까처럼 아르곤 전자 배치와 똑같고요. 그림은 이게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또 많이 표현을 하죠. 표현은 나트륨에서 이건축 고등학교 표현 이렇게 나트륨과 전자가 이렇게 합쳐져야 되는데, 요 전자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전자가 얘가 합쳐져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면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얘에서 전자 하나 빠져나와서 얘한테 가서 여기 염소가 뭐 음이온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되고, 표현 한번 보고 뭐 이런 거죠.
그림은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오히려 이런 걸 외우는 게 수행평가가 나왔으면 좋겠다. 다음 뭐 이온결합, 알고 있는 이온결합의 화학식 10개를 써라. 이런 거. 10개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주기율표 비워놓고 다 맞추면 되거든, 막. 이쪽에 하나와 이쪽에 하나, 막 그냥 결합시켜버리면 다 이온결합이거든. 생각보다 쉬워, 그래서. 자. 공유결합 봅시다. 비금속. 자,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이제 공유결합이 되는 거고요. 이런 공유결합에서는 무슨 표현이 등장하냐면 공유전자쌍 또는 비공유전자쌍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이것도 사실 그림 그리면 그림에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이 드나요? 뭐 그림 그려야 되나요? 이렇게 산소가 있어. 산소는 그 뭐야 전자가 2개 부족한 놈이란 말이야. 그건 최외곽만 그릴게. 가장 이렇게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밖에 이렇게 없어. 산소 입장에서는 전자가 2개가 부족해. 근데 수소 입장에서는 전자를 하나 갖고 있는 놈이잖아. 그러면 수소 하나가 쓱 달라붙어서 전자를 이렇게 하나 같이 공유를 해버리죠. 그러면 다시 또 수소가 이렇게 쓱 이쪽에서 하나 달라붙어서 전자를 이렇게 같이 하나 공유하면 수소 입장에서 전자 2개 오케이. 얘 수소 입장에서 전자 2개 오케이. 산소 입장에서도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0개 오케이. 서로 만족이 돼버리는 거야. 자, 수소가 들어가면 이건 금속결합 아닙니다. 이거 공유결합이에요, 대표적인. 공유결합 중에서 특히 나중에 수소가 들어간 애들을 이제 수소결합이라고 또 나중에 부르는데 이건 나중 얘기고요. 지금은 다 2가지만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결합을 하면요, 얘에 비해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아요. 낮음. 상온에서 액체나 또는 기체가 됩니다. 상온에서 액체나 기체. 대부분의 이온결합은 대부분 물에 잘 녹는다고 했는데 공유결합은 대부분 빈칸이 없어지면 산소미 옆에 있었을게요. 알아서 쓰세요, 여러분. 대부분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대부분 잘 물에 잘 녹지 않아요. 공유결합은. 왜 물에 잘 녹지 않냐면은 얘는 극성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봤죠? 물은 극성 용매고 그러면 극성 용질을 잘 녹이는데 공유결합은 공유결합 자체로 뭔가 극을 띠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덩어리라고 생각하세요. 물에 잘 녹지가 않습니다. 물론 대부분이란 말이 붙었다는 뜻은 예외가 항상 있다는 뜻이고요. 화학에서는 맨날 예외예요. 예외는 HCl 같은 거, 염화수소, 물에 굉장히 잘 녹아요. 물에 잘 녹이면 염산이죠, 저거를. NH3. NH3를 우리는 이제 암모니아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도 물에 굉장히, 암모니아는 특히 엄청 잘 녹아요. 물에. 설탕 같은 애도 공유결합인데 물에 굉장히 잘 녹아요. 아까 포도당 화학식 알려줬다고 했나, 선생님이? 설탕 화학식 아니에요, 혹시? 포도당 화학식이 뭐야? 12? 그 다음에 5? 왜 또 8이야, 갑자기? 6, 12, 6이야. 1대 2대 1, 6, 12, 6. 외우기도 쉬워요. 설탕은 얘네랑 비슷해. 12, 22, 11이야. 몰라도 되고요. 뭐 전혀 할 필요 없고요. 전혀 할 필요 없어요. 학교 선생님이 강조하지 않았으면. 근데 왜 이렇게 했냐? 내가 왜 이걸 써줬냐면 이런 이상한 화학식인데 딱 봐도 공유결합 같단 말이야? 잘 녹잖아. 설탕 잘 녹는 거 알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잘 녹아요.
전기 전도성. 에이씨, 다 안 돼. 고체 X. 액체 X. 뭐 설탕이나 뭐 녹인다고 해도 X. 다 안 돼. 수용액 X. 되는 거 없음.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잘 안 통합니다. 얘는 뭐 이제 끝도 없죠. 사실 공유결합은 이온결합보다 얘가 더 많아. 훨씬 많아. 엄청 많고요. 식도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그냥 대충 몇 개만 볼까요? 이제 중요한 거 볼까요? CH4. CH4가 뭐죠? 메테인. C4H10 뭘까요? 이건 뭐 몰라도 되고요. 뷰테인입니다. 뷰테인. 부탄가스 할 때요. 그 부탄이야. 야, 이거 말고도 끝도 없어요. 공유결합은 엄청 많으니까 그냥 저거 금속, 비금속 아니면 우리 이번 파트에서 싹 다 공유결합이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뭐? 아니, 녹는 적 끓는 적 이런 얘기도 안 했어? 왜 안전장치로 했어요, 그러면? 뭐 안 했다니까 할 말이 없네. 안 했다고 하니까. 근데 약간 내용이 빅뱅에서만 쌤이 막그 사람 엄청 많이 알려주셔서 뒷반에서만? 빅뱅 아, 빅뱅에서만? 엄청 많이 알려주셨어요 사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뒤에는 너무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곤란한데. 빅뱅도 중요하지. 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여기도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뒤에는 진짜 별로 안 해도.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 게 심화 버전이 아니야. 이거는 이건 뭐 선생님이 학교에서 나 이거여서 뭐 이거 빼고는 다 뭐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는 생각 못 할 것 같아. 왜냐면 이게 기본이거든. 이거 말고 심화는 따로 있는 거고 이거는 그냥 기본이야. 이걸 알고 이제 그 다음 얘기를 들어갑시다. 이런 의미인데 이런 것까지도 선생님들이 얘기 안 했으면은 사실 너무 안 한 거지. 어떻게 해야 되나? 하지만 우리는 일단 안전장치로 좀 해놓읍시다. 그리고 지금 이걸 우리가 당연히 암기 자료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지만 우리가 막 어마무시하게 막 못 외울 정도의 내용이 아니잖아. 사실 여기 유치원생 하나 앉아있어도 외우지 않겠나? 는 아니고 유치원생까지는 아니지만 한 중학생 앉아있어도 이거 충분히 외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해봅시다. 가만있어 봐. 그럼 이제 36번에서는 자연의 구성물질이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지구과학 분야인데 이것도 선생님이 안 했을 거 아니야. 야, 36번 봐봐. 조항건물의 부피비. 37번. 유색광물. 38번. 무색광물. 아이고. 한번 해봅시다. 또 해보고 이렇게 할게요. 일단 빨리 정리 근데 빨리가 아니라 이건 뭐 기본인데 이걸 뭐 할 거 안 할 거 어디 있어. 정리를 빨리 할 테니까요. 하고 그 학교에서 부교재 말고 뭐 프린트나 뭐 나눠준 거 있냐? 아니요. 니는 없고 니는 뭐 나눠준 거 있냐? 없어? 그럼 니는 뭐 공부해? 저는 쌤이 약간 PPT 같은 것도 안 만들었는데 그냥 교과서 교과서. 그래 뭐 교과서. 그러니까 교과서는 그냥 교과서 이거 있을 걸 이런 내용. 그러니까 그걸 꼼꼼하게 한 줄 한 줄 다 공부를 하느냐 넘어가느냐 문제인데 공부하면 다 있는 거고 그 내용은. 근데 교과서는 이런 아까 우리가 우공비든 오투든 완자든 이런 거 이제 잘 정리가 돼서 한 줄씩 써 있는 반면에 교과서는 뭐가 소설처럼 써 있잖아. 글씨가 잔뜩 써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말들이 있으면 그걸 따로 논문적 분석이 낫다고 그러니까 어설프게 써 있어도 우리가 그걸 캐치를 좀 하는 그런 작업은 필요해. 그러니까 국어 잘하는 게 이제 과학이든 뭐든 다 잘하잖아. 니네 그 부교재는 안 풀어주신다면서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 몇 개만 찍어서 풀고 뒷쪽은 거의 안 풀고. 그러니까 빅뱅 쪽만 좀 하고 그것도. 저긴 기본인데 교과서에 안 나오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앞에 우주배경 목사에서 파장 이런 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엄청 심오하게 공부했네요. 그렇게 따지면. 하다는 쌤이 과학실에서 따로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는 안 했어요. 거봐. 이렇게 또 회계학 반도 있고, 안 한 반도 있고. 근데 나는 어떻게 수업을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와도 우리가 다 공부한 내용이 되게 싹 다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야,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이렇게 공부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근데 학교에서 실제로 이렇게 범위 나오면 어떡하냐? 요거. 어쩔 수 없잖아. 또 어떤 니네 학교에서는 또 이렇게 내면 어떻게 할 거야? 그 선생님이 요거 내면.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공부 이만큼 하면 되지 뭐. 뭐가 나오든 싹 다 우리가 배운 거. 그럼 100점이지. 학교에서 약간 쌤이 말씀하시는 거 선생님 나중에 나오는 것들을 설명하시는. 내가 말했잖아. 그게 문제라고. 대표적으로 작년에 그 반도체 공부했다니까. 서울에서.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막 2m 컬렉터 그걸 하고 있었다니까. 물리 원에 나오는. 미친 거지. 프린트까지 나와줬어. 학교 선생님이. 그거 한다고. 그 학교. 그래서 애들 막 덜덜 떨면서 이거 어떻게 해요? 뭐 해야죠. 뭐 어떻게 했어? 나 하루 또 수업했어요. 또 그래서 반도체.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시험에서. 우리도 지구가 그러니까 그 선생님도 너무 그런 게 반도체는 물리 원에서 배워. 내년에 배워. 고2 때 물리 선택한 학생들은. 근데 선생님이 이제 반도체로 가서 프린트를 줬더라고. 프린트가 그냥 물리 원이야. 프린트 자체가. 야, 이거를 뭐 통합과학 시간에 왜 해? 난 이해가 안 되는데 결국은 나오지도 않고 고생만 하고. 그런데 만약에 그게 프린트 나와주고 막 나왔잖아. 이거 학교 시험에 나온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괜찮아요. 프린트에 있어서. 학교에서 준 자료에서는 문제가 나와도 되거든, 또 교육청에. 아니 근데 쌤은 그거 있잖아요. 그막 40점 못 채우면 나머지 공부하고 그거 때문에 쌤들이 수행 평가를 그냥 진짜 완전 쉽게 해주셔서 그냥 다 점수 넘어가게 해주셔서 시험 완전 어렵게 나가. 그 GP라고 수행은 너희들 평가하는 방법이 달라. 이런 GP를 이번에 볼 중간고사는 빵점에서 누구나 다 시작하고 전교생이 한 문제 맞춰할 때마다 3점, 5점, 3점 쌓아가는 거야. 그래서 100점 만드는 거고 수행은 기본적으로 니네 다 100점이야. 40점 만점이야 기본적으로. 거기서 니네가 뭐 안 하거나 뭐 하면 깎이는 거야.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이런 식이야. GP는 쌓아 올라가는 거고 수행은 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특별한 잘못을 안 하면 사실은 수행은 다 만점 나와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너무 수행에 겁먹지 마. 그러니까 수행이 만점이 안 받으면 만점 아니야? 아직 안 했어. 어우 깜짝 놀래. 수행은 기본적으로 다 받고 시작하는 거야. 40점 받고 시작하는 거지 뭐 그걸 왜 까먹어? 과학 시험 어? 과학 30점. 이제 과학 30점이야? 30점? 40점. 40점. 무한 체험 야, 니네 얼마나 웃기냐면 서울에서 수행평가를 막 채점을 해요. 채점을 이제 하는 거 옆에서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한 반이 이제 30명쯤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실험실에서 실험하고 이제 실험 보고서 쓰는 게 수행평가야. 이게 10점짜리래. 수행 보고서 쓰면 뭐 실험, 그때 이제 무슨 실험이냐면 그 태양광 정지해가지고 전압 측정하고 패널을 2개 붙이면 전압이 어떻게 되고 3개 붙이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거 측정하는 실험이야. 실험하면 이제 실험 결과를 뭐 몇 볼트 뭐 쭉 쓰는 건데 30명 중에 한 5명, 6명은 백지야, 백지. 이름만 써 있고, 백지. 야, 채점을 물어봤어. 야, 이 애들은 뭐냐? 얘들은 그냥 세상 포기한 애들이래. 여기에 뭐라도 쓰면 10점을 주거든? 심지어 어떻게 하면 10점을 주냐면, 패널 하나 붙이면 5V야. 이 볼트는 안 나오죠? 2V짜리. 패널 2개 붙이면 직렬로, 2개 붙이면 또 이제 2V 해가지고 4V 나오고 측정이 돼야 돼. 근데 만약에 얘가 학생이, 야, 패널 하나 붙이면 2V인데, 2개 붙였더니 1V야. 하나 더 붙였더니, 야, 2분의 1V야. 이런 이상한 시험이 나왔다고 치자. 결과를 썼어, 여기다가. 얘 몇 점 받았어? 10점 받았어. 왜냐면 얘는 실험이 이상한데? 했더니, 괜찮대. 얘가 측정을 해서 이렇게 나왔으면 그게 결과지 뭐. 그러니까 수행은 그런 거야. 선생님들이 얘가 얼마나 성의 있게 수행을 했느냐. 과학 딴 거 말고. 나 딴 거 몰라요. 과학하고 수학 이런 것만 내가 아는데 수학은 또 수행 없잖아, 또 수학은. 그러니까 이 과학 같은 거 얼마나 성실하게 이런 걸 하느냐를 선생님이 평가하는데 이게 불성실한 애들 모두 있었냐면
뭐 실험 후 느낀 점을 쓰시오. 이제 이런 게 뭐 2점짜리 또 100점이 있는 이런 게 있었어. 뭐 집에 빨리 가고 싶다. 이런 걸 왜 하나? 야, 세상에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쓰는 게 소금이 근데 만점이에요? 아니 점수를 줬어요. 점수를 주더라고 그거를. 왜 줬냐면 이게 소감이라는데. 얘가 이렇게 느꼈다는데. 뭐 어쩌겠어. 빈칸만 아니면 어떻게든 점수를 주려고 하는 게 수행이고 이게 무슨 뭐 이상한 학교가 아니라 강남구는 아니었지만 송파구 있는 학교였어. 더군다나 굉장히 좋은 고등학교. 그러니까 굉장히까지는 아니구나. 굉장히 좋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중상학교? 내가 얘기했잖냐? 그거 4월 12일에 15일 일치랑 아휴, 15일 일치랑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나가 아니고요. 난 학교 선생님 아니었고요. 뭐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얘기하면 신고당할 것 같아요. 친구 안 할게. 안 돼요. 신고 안 한다면서 다 신고해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기출문제 같은 거 갖다 주면 다 뭐 학교에서 뭐 갖고 왔느니 어쨌느니 소리 나오면 또 망해요. 또 경찰청 갑니다. 아유, 뭐 그런 거는 할 얘기가 아니고. 아유, 잠깐만 미안해요. 이거 학원 선생님인데. 네, 선생님.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뭐부터 하면 유색, 무색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요. 광물이 모이면 암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암석의 어떤 구성, 이제 더 작은 단위를 우리가 광물이라고 불러. 유색 광물은 색깔이 그냥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어두운 색 광물을 얘기하는 거야. 어두움. 무색은 여기 36번. 좀 이따 정리할 거예요. 요거부터 하고.
그러니까 무색은 뭐냐면 유리창처럼 그냥 투명하다는 뜻이 아니라 밝은 색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유색 광물은 어둡다, 무색 광물은 밝다라고 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유색 광물은 왜 어둡냐? 철과 마그네슘이 있어서 그래요. 최근 인덱스 아니에요? 철이라는 게 저 마그네슘도 마찬가지예요. 마그네슘도 금속인데 마그네슘도 어떻게 생겼냐면 쿠킹 호일지 음식 쌀 때 보는 그 호일, 김밥 천국 같은 데 김밥 싸면은 말아주는 그런 색깔이에요. 원래 기본색은 금속 기본색. 그런데 왜 유색 광물이라고 돼 있냐면 니네 현무암 같은데 까만색 그 제주도 같은 데 보면 구멍 뻥뻥 뚫리니까 현무암 까만색 돌이잖아. 그지? 거기에 보면 철과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데 철과 마그네슘이 얼마 정도 들어있냐면 대충 한 10%, 8% 이렇게 들어있어. 대부분은 철과 마그네슘 말고 이제 다른 물질들이 들어있는데 거기서 철과 마그네슘이 조금 섞이잖아? 그러면 까맣게 보이더라는 거야. 눈에 보이게 까맣게 보이더라는 거야. 여기서 지금 준이 네가 말한 철 고유의 색깔, 마그네슘 고유의 색깔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어떤 물질에 철이라는 놈이 첨가가 조금이라도 되면 그 물질이 까맣게 변해버려. 까맣게 보여, 우리 눈에. 그런 성질을 얘기하는 거야. 수정도 마찬가지인데요. 눈에 수정, 뭐 여학생들 이런 게, 보석으로 이렇게 수정 막 이런 게 있잖아. 뭐 어디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막 투명한 유리처럼 이렇게 있는 보석 수정. 원래 수정의 기본색은, 수정이 이제 영어로 크리스탈이잖아. 크리스탈 유리색이야. 투명한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자수정, 보라 자자를 써서 보라색을 띠는 수정이라든지 아니면 핑크색을 띠는 뭐 분홍색을 띠는 그런 수정 이런 거 있잖아. 보라색을 띠는 수정은 예를 들어서 뭐 비소 같은 애들 그런 성분이 조금 섞인 거야. 그럼 비소가 보라색을 띠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수정에 그런 물질이 조금이라도 섞여 버리니까 우리 눈에는 이게 보라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의 고유한 색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철과 마그네슘은. 그런 애가 섞이면 어둡게 보이더라고. 그럼 또 여기서도 아니 왜 철에 야 이거 왜 얘는 초록색이고 얘는 왜 노란색이야? 여기부터는 양자역학의 세계예요. 빛이 얘를 반사시키는데 노란색 빛만 반사시키는 거잖아. 나머지 빛들은 다 흡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얘가. 그럼 걔는 왜 흡수를 하냐고. 왜 이 노란색 파장만 반사를 하냐고. 그런 것들이 다 양자역학 세계예요. 뭐 하려고 그랬죠? 나트륨, 규소. 이런 애들이 섞이면 밝은 색이 띱니다. 여기서 나트륨도 마찬가지예요. 나트륨 자체가 밝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저런 애들이 섞이면 밝은 색이 되더래요. 자, 그럼 유색 광물, 즉 어두운 것부터 이렇게 감, 휘, 각, 흑, 밝은 거, 사, 정, 석. 지금 뭐만 내가 쓴 거냐면 앞 글자만 따서 쓴 거야. 앞 글자만 따서 써서 외우는 거 내가 몇 가지 예전에 보여준 적 있을 거야. 그걸 이제 두 문자만 따서 외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 머리 두자를 써서 머리 글자만 따서 외운다. 얘네들이 앞으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사실 과학도 과학이지만 다른 분야에서 외울 거 굉장히 많을 거야. 근데 앞 글자만 막 따서 외우는 거예요. 감남석, 휘석, 각섬석, 흑운모, 사장석, 정장석, 석영. 앞 글자만 따면 가미각흑 어두운 색 쪽에 밑에 밝은 색 쪽에 사정석. 그래서 가미각흑 사정석을 이 순서대로 외워야 해. 운모. 흑운모. 각섬석, 각섬. 아, 이거 글씨를 좀 깔끔하게 써야 돼. 미안합니다. 장석이죠. 어이씨, 어디야, 야, 장석이야, 장석. 사장석. 장석의 종류야. 장석 중에 사장석도 있고 정상석도 있어요. 장석. 저 장석을 가로로 빻아서 대표적으로 만든 게 그 하얀색 지점토예요. 그게 대부분 장석의 성질입니다. 어쨌든 감휘각흑 사정석을 이렇게 외워서 감휘각흑이 어두운 색,
무색 광물이 밝은색인데 이건 내가 순서대로 외우라고 했고 지금 순서대로 외우면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구과학 파트 6을 다시 배우는데 그때 굉장히 좋을 거야. 한 방에 다 외워졌어. 벌써 뒤에는. 이것만 외웠으면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다 외워진 거야. 자, 다시 위라서 조항광물의 부피비를 봅시다. 36번. 조항광물의 부피비. 조항광물의 부피는 우리가 감희, 각흑, 사정석 순서를 외우라겠지? 사정석 순서입니다. 어? 사장석. 광물 이름이에요. 사장석, 정장석. 교과서에 따라서는 근데 앞에 사자, 정자 빼고 그냥 장석이라고 쓰기도 해. 장석 한 종류만 이렇게. 장석, 석영 이렇게 쓰기도 해. 교과서에 따라서 이거는. 좀 더 세분화하면 사정석이고요. 그래서 사정석이 부피비고요. 아, 그러면 이 어두운 건 뭡니까? 감희, 각흑 순서예요. 그런데 사실 또 이것도 말하면 이제 복잡한데요. 뭐가 복잡하냐면, 선생님, 이거 우리 교과서에는 사장석, 정장석, 석영까지는 요 순서인데 요 뒤에는 휘석이 먼저 나오던데요. 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사실은. 부피가 내내 거기서 거기고 막 이래서 큰 차이는 없는데 사정석은 확실하더라. 이렇게 봐도 돼요. 자, 39번 규산형 광물. 아니 근데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 줄 것 같은데 뭐 왜 많은 걸 안 가르쳤다고 그런 말을 하지? 나는 사실 니네 그 부교재로 그 기출문제 싹 다 만들어 주셨길래 선생님 굉장히 열의가 있으시구나. 기출문제를 싹 다 주다니. 대신 어린이는 있는데 성인은 없으시구나. 왜냐면 그걸 단원별로 정리해 줘야지 그 문제들을. 1단원 문제 되면 다 뽑아서 1단원 만들어주고 2단원 문제 다 뽑아서 2단원 문제 이렇게 해야지 뭐 네 학생 입장에서 뭐 이건 몇 단원 문제인지 어떻게 알아. 알아서 배운 거 찾아서 풀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 무책임한 거지.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한 세네 문제만 집어주시고 주기율표 관한 문제 풀어보자 하지 풀어 이랬거든요. 그건 찍어주지도 않아. 진짜? 그냥 한 문씩 풀고 말아. 알아서 찾아서 풀래. 에휴 모르겠어요. 빨리 오늘 정리하고 다음 시간부터 우리도 문제 하나 풉시다. 기출문제도 볼 거고요. 이거 가져와요? 아 부교재 그거? 아니야 가져오지 마. 그 내가 따로 기출문제는 오늘 내가 문제 줄 거예요. 저거 줄 거고 기출문제는 내가 따로 줄게. 자 규산염 삼연체 구조. 규산염 광물은 규산염 삼연체인데요. 규산염은 뭡니까? 규산염은 규소와 산소입니다. 그 규소와 산소가 이렇게 뭉쳐서 삼연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SiO4 삼연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SiO4 결합구조. 그리고 이 SiO4는 규소 하나에 산소 4개가 붙어 있는데 규소 하나에 산소 4개가 있잖아요. 그 4개가 어떻게 있냐면 이 정삼연체 구조로 있어. 정삼연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가운데 규소가 이렇게 하나 딱 버티고 있고 산소가 이렇게 있어서 SiO4 이런 삼연체가 만들어지죠. 그죠? 여기 뭐 교과서에 잘 써 있잖아요. 야, 씨, 본 거가 교과서에 그 교과서냐 위에 있는 거? 야, 교과서 출판사 뭐야? 금성이야? 그래, 미래에 많이 쓰는데. 아니 근데 그 필기했대. 무슨 비비? 야, 이거 봐봐. 아까 할로젠 원소도 사실 뭐까지 봐야 되냐면 이 색깔도 봐야 돼. 사실. 그래서 이거 외울 거 다 싹 다. 아니 근데 얘랑 반이 달라서
아니 저는 이거 빅뱅 할 때 쌤이 막 사람 엄청 많이 써주셨어요 여기. 그래서 저 포스트잇에 다 적어놨는데. 아니 근데 학교마다 선생님이 달라도 내용이 같아야 되거든. 그 왜 같아야 되냐면 그 선생님들이 회의를 해. 프린트도 같은 걸 쓰고 여기 있잖아 S4 이거 없을 수가 있나? 왜안 나와가지고 아 아직은? 공유를 아 그렇구나 맞다 거기까지 한다 그랬지. 아, 이거 요글이 말한 거 아니었어 이온결합? 네. 이것도 얘도 싹 다 했는데 이거 얘도 다 뺐잖아. 이것도 사실 얘가 다 있어야 돼.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걸로 쓰이는 얘들. 나 표기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기 쓴 게 다가 아니고요. 저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것만 쓴 거예요. 야 플루오린 얘가 뭐 있어? 이 플루오린을 쓰는 물질 얘. 치약. 그렇지 치약, 충치 예방. 염소는 그 수영장. 그 성장의 표백제나 소독약, 소독약이나 락스, 표백제. 브로민은 사실 브로민은 별로 없어요. 아이오딘은 아이오딘 그거 그 무늬. 아이오딘 뭐였지? 이 상처 소독약으로 쓰는 거지. 네. 그리고 이건 상처 소독제로 쓰는데 사실 브로민은 그래서 많이 안 다룹니다. 이게 비슷해서. 그러니까 그런 얘도 다 외워야 되고 이다 이렇게 글씨로 써 있을 뿐이야. 이거 표기 왜 쓰겠는데 왜 안 해? 한번더 외워봤어 와씨 너몇 학년부터 재수 없었냐? 그 좋은데? 원래 재수 천재라는 거지 그게. 싫음. 한 번 보면 외워지는데 뭐 어떡하겠어. 근데 그 마음 알지. 뭐 어쩌라는 거야. 아유, 이 참. 근데 이렇게 해봐. 지금 니네가 지금 처음 공부해보는 거잖아, 중간고사를. 수학은 더 심한데, 사실 과학보다. 최대한 빡세게 공부해야 돼. 니네 수학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겠지만, 수학은 정말 어려운 거 많이 풀어야 된다. 우리 학교에서 이 정도면 나오려나? 뭐 그런 거 관심 갖지 마세요. 그냥 최고 난이도 문제를 싹 다 풀 줄 알아야 돼. 그렇게 하고도 50분 내에 아마 중간고사 때 잘 못 풀걸? 그렇게 해도. 수학은 엄청 심하고요. 과학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거 공부해. 뭐 이거 학교에서 나올 것 같다 안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예단하지 말고. 이상한 데서 나온다니까? 아까 그 뭐 할로젠 원소의 뭐 의미, 뭐 이런 거 알칼리 뭐 왜 이름이 붙었는지 뭐 그런 거 나와. 선생님도 얼마나 낼 게 없으면 그런 거 내겠냐? 이런 거 내면 다 맞추니까. 교과서에 구탱이에 써 있는 뭐 이런 거나. 아유. 그래서 일단 한번 그렇게 준비를 해보세요. 그리고 시험을 그렇게 한번 보면 기말고사는 감이 좀 올 거야. 지금은 중간고사 처음 보니까 니네가. 처음 볼 때는 어쩔 수 없어. 빡세게 공부하세요. 그냥 다 대비해놔. 여기도 봐라. 여기도 이 표는 아마 교과서나 문제집 같은 데 잔뜩 나와 있는 표일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칸부터 이제 볼 건데요. 요런 놈들이 혼자 그냥 혼자 있는 애들을 우리는 무슨 구조라고 부르면 독립상 구조라고 부릅니다. 아이고, 하얀색이 아니죠. 독립상. 교과서에 따라서는 독립형 구조라고 부르기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이거 왜 글씨가 달라요? 뭐 이런 거는 유치하게 따지면 안 됩니다. 독립상 구조 또는 독립형 구조. 밑에 규소대 산소가 내가 그거는 미리 써놨어. 그 말은 외울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여기는 혼자 있으면 뭐예요? 규소와 야 이거 그림 그렸냐 혹시? 안 그렸냐? 안 그려서 그냥 봐봐 그러면. 야 여기에 그림 보면 산소가 있는데 산소는 양이온이 되기 쉽냐 음이온이 되기 쉽냐? 음이온 되기 쉽지. 몇 가 음이온? 이게 왜 또 이가? 이가 음이온이에요? 야 규소는 양이온 되기 쉽냐 음이온 되기 쉽냐? 배운 바가 없어. 왜냐면 탄소와 규소는 딱 사조 원소거든. 전자가 4개 있으니까 그 4개를 버릴지 4개를 얻어올지 애매한 거야. 그런데 옆에 음이온이 있으니 얘를 양이온 취급을 해봅시다. 그럼 몇 가 양이온이야? 4가 양이온이야. 자,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좀 균형이 안 맞지 않냐? 전체적으로 보면 전자가 마이너스 8, 플러스 4,
전체적으로 보면요. 4 마이너스 음전화를 띠는 규산상체는 음전화를 띠는 놈이야. 자, 그래서 의 마이너스 4의 음전화의 양을 얘기할 때는 마이너스 보를 먼저 씁니다. 마이너스 4의 음전화를 띱니다. 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기출문제예요. 규산형 3연체는 마이너스 4과 마이너스 4만큼의 음전화를 띈다가 시험에 실제로 나옵니다.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걸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험에 나오는데 어쩌겠어. 갔다 오세요. 여기 1대4라고 써 있어요. 규소 1개에 산소 4개가 붙어 있는 겁니다. 딱 그림 보면 나오죠. 규소 1개에 산소 4개. 규산형 3연체가 만들어져요. 저게 기본 단위입니다. 그럼 이렇게 딱 써놔야지. 1대3. 4대11. 2대5. 1대2. 그래서 중간고사는 니네가 요만큼 할 수 있으면 이만큼 제일 빡세게 대비해야 될 게 바로 중간고사야. 학생들이 체감을 하기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애들이 실제로 체감을 하기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 이번 중간고사야. 실제로 학문적으로 어렵다는 뜻이 아니야. 학문적으로는 당연히 고등학교 2학년이 더 어렵지. 근데 이번 중간고사는 애들이 느끼기에 가장 빡센 시험이에요. 수학은 더 그렇고요. 근데 이게 시험이 만약에 어렵게 나오나 쉽게 나오나 뭐 어차피 다 상대평가라 상관없어요. 어려우면 너만 어려운 게 아니야. 다 어려운데 뭐. 쉽다고 좋아하지 마 그러니까. 이번 중간 과학시험 딱 봤는데 물론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100점 같아. 모르는 문제 하나도 없어. 그러면 좀 기분 이상하게. 맞아.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 이상한데? 이거 100점 우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런데 시험 봤는데 못 본 거 같아. 그럼 괜찮습니다. 아는데 열심히 했잖아. 다른 애들 다 못 본 거지 뭐. 근데 쌤들이 계속 이번에 이제 막 다 너무 똑똑하다고 시험 어렵게 한다고 계속 그러셔서 좀 내가 지금까지 지금 17년을 수업을 하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번 시험 쉽게 낼게라는 말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다 이번에는 좀 어렵게 내야지. 이거 어렵게 내야지. 다 그런 소리 합니다. 쉽게 한다고 하시면 어렵게 하는 그래.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 그런 거 의미 갖지 마. 어렵게 낸다고 의미 갖지 마. 그리고 영어 시험을 있으면 그래서 과학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음 주부터는 모의고사 본다니까. 학교 기출을 실제로 한번 문제 50분 줘서 내가 풀게 해볼게. 긴장하고 풀어봐 대신 50분 안에. 50분 필요 없잖아. 30분 안에 풀어보자 우리. 실제로 30분밖에 안 걸려. 자 이제 여기 규소 대 산소 1대4는 이 의미죠. 1대4. 이게 1개 대 4개. 뻔해요. 혼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는 숫자를 규소 대 산소의 비율을 외울 필요는 전혀 없는데 뭐를 이제 보면 되냐면 산소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반대로 규소의 비율은 점점 늘어가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그 경향만 보면 됩니다. 자, 독립상 다음에 우리는 무슨 상을 배우고 이 표에서 우리가 뭘 공부합니까? 독립상 다음부터는 다 복잡해지는구나. 뭔가 애들이 막 얽히고 설키고 막 점점 복잡해지겠구나. 복잡할수록 어떻게 돼? 규소 비율이 올라갑니다. 다른 말로 산소 비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성을 보자는 얘기고요. 그 밑에 뭐 30대 120이니 이런 거는 내가 왜 써놨냐면 1대4, 1대3 이렇게 비율을 보면 눈에 확 들어오진 않아서 산소를 120으로 맞춰버린 거야. 여기다 40 곱하고 40 곱해서 전항 후항에 40 곱해서 산소를 120으로 고정시켜 놓고 다 본 겁니다. 근데 통분이 하나 안 되는 게 이게 통분이 안 되죠. 얘는 11 곱해서 44 대 121로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120에 비슷하게 만들어 본 거야. 그래서 어쨌거나 규소 비율이 점점점 높아지는구나. 경향성을 좀 보자는 그런 의미였어요. 자, 독립상 구조를 볼 건데 이제 거의 공유산소수가 나와요. 자, 공유산소수란 얘기는 이런 삼연체와 이런 삼연체가 또 있을 때 산소가 있을 때 이런 두 개가 같이 산소를 공유하느냐 산소를 공유하느냐 문제인데 독립형인데 공유할 게 뭐 있어? 빵개입니다. 공유하지 않아요. 연계예요. 자, 그 밑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조암 광물이 보입니다. 안 쓸 거예요. 좀 이따 쓸 거예요. 성질도 좀 이따 쓸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단쇄상 구조. 이 쇠자가 사슬 쇠자야, 한자로. 그래서 이걸 보고 단사슬 구조라고 부릅니다. 단사슬 구조라고 쓰는 책도 있어요. 쇠자가 사슬 쇠자입니다. 단사슬 구조. 그럼 얘는 뭐냐면 자, 이런 삼연체 그 밑에 또 이런 삼연체 그 밑에 또 이런 삼연체 계속 한 줄로 사슬로 한 줄로 연결된 거야. 사슬이 하나 있으니까 단쇄상. 여기 두 개 있으니까 복수해상. 탁구 단식 복식 있듯이. 이건 당연히 복사슬 구조라고 보기도 하고. 그럼 여기서는 공유산소수가 몇 개가 있냐는 거야. 이 단사슬 구조에서는. 공유산소수가 몇 개가 있을까요? 여기가 공유, 이런 산소가 여기 맨 위에 있는 요 산소와 요 산소가 서로 이렇게 공유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기도 공유. 그러면 여기 규소가 하나 이렇게 있잖아. 이 삼연체 입장에서는 공유산소가 몇 개가 생기는 거야? 두 개가 생기지. 한 개가 아니야. 두 개가 생기지. 그럼 여기 밑에 애들도 다시 또 밑에 이 삼연체와 여기가 산소가 공유하면 여 규소도 산소 두 개를 공유하겠지. 공유산소가 두 개가 됩니다. 한 개가 아니고요. 뭐라고? 단쇄상이 세 개? 뭐가 세 개라는 뜻이야? 이 단쇄상이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있는 거야. 혹시 준이 너 여기 그거 안 했니? 그 방학 때 공부하거나 안 했니? 교과서에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야, 너는 그거 힘들겠다. 너 여기 다 공부했었지? 방학 때 다행히. 너도 했었니, 여기? 그러니까 그림은 기억나지? 무슨 표가 있었고 기억나지? 그 정도 하면 돼. 근데 처음 보면 어려워. 너는 표가 없어서. 표가 머릿속에 안 봤을 테니까. 요거요, 요거. 여기 단수해상. 한 줄로 이렇게. 여기 한 줄 있는 거야? 여기 두 줄 있는 거야, 요건 두 줄. 얘는 막 그물처럼 있는 거고. 너는 그림을 이거. 이 그림을 같이 봐야 지금 우리가 이거 정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 줄로 이렇게 있는 게 단쇄상 구조. 자, 규소 대 산소의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했어? 1대 3이지. 1대 3인데 왜 공유산소수가 두 개냐? 개수가 두 개면, 봐봐. 4에서 3으로 줄었으니까 1 줄었잖아. 근데 왜 두 개가 됐냐? 이건 공유산소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두 개가 공유를 하면, 자, 얘는 얘에 공유되기도 하고, 얘는 얘에 공유되기도 하지. 그럼 개수의 비율로 보면, 이 SiO4 삼연체는 얘를 0.5개만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얘도 0.5개만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1대 3이야. 얘 하나의 규소 대 산소의 비율은. 1대 2가 아니라 1대 3이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두 개예요. 지금 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면 외워야 돼. 자, 지금 이 공유산소수의 개수는 학교에서 가르쳐주기도 하고 가르쳐주지도 않기도 하는데 이거는 심화 버전이야. 그러니까 시험에 나와. 실제로 서수형 문제, 니는 서수형 안 난다고 했지만 서수형 문제에 이 표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글씨 써놓고 기억, 니은, 디귿, 미음에 들어갈 산소수를 다 쓰시오가 시험 문제 기출이었어.
그러니까 외울 수밖에 없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만약에 95점이 다 아는 문제인데 마지막 5점이 이 문제였다고 치자. 그럼 어떡하냐, 아깝게.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100점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얘 과학은, 수학은 1등급이 목표지만 과학은 100점이 목표로 공부하세요. 100점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통합과학은. 통합과학은 1등급 목표야? 아니야, 100점 목표야. 야, 목표 점수가 있는데 이거는 중학교처럼 공부해. 100점이야, 이건. 수학은 40점 나와도 1등급이면 되고요. 이건 어려운 문제는 얼마나 어렵겠다. 야, 수학이 서울에서 미친 듯이 어려운 학교가 몇 학교가 있어. 미친 학교들. 근데 그렇게 어려우면 1등급 컷이 몇 점? 뭐 조금씩 다른데 예전에 가장 심할 때는 1등급 컷이 47점인가 그랬어. 미친 학교지, 미친 학교. 그 재밌는 학교들 되게 많아. 또 어떤 학교가 있었냐면은 그 예전에 사실 요즘은 아닌데요. 예전에 한 10년쯤 전 얘기인데 서울에 있는 어떤 학교에서 수학 문제였는데 올 객관식인데 보기가 1번부터 7번까지 있었어. 그리고 더 웃긴 거는 틀리면 감점이었어. 찍지 말란 뜻이야. 모르면 남기면 빵점이야. 0점이야. 그 한 문제가. 못 맞췄으니까 빈칸으로 놔두면 0점인데 답 2번인가? 2번 딱 찍어서 틀리면 감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막 마이너스 점수도 있고 막 그랬었어 그때. 찍었는데 다 틀리면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몇 점. 뭐 그런 학교도 있었고 골 때려요. 자,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복수상인데요. 사슬이 두 개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사슬 하나에 옆에 똑같은 사슬이 하나 더 있고 사다리처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런 두 줄짜리 사다리 같은 그런 DNA 구조 같은 그런 게 이제 복사상 구조예요. 그럼 복사상 구조는 공유산소 수는 몇 개를 공유하느냐 문제인데요. 얘가 이쪽을 안쪽이 있고 이쪽이 바깥쪽, 이쪽을 가장자리 쪽이라고 이렇게 부르면 안쪽은 3개를 공유하고요. 가장자리는 2개를 공유합니다. 골 때리죠? 그럼 여기 또 공유의 비율 때문에 몇 대 몇 구조가 좀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그것까지는 안 할게요.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면 됩니다. 층상구조인데요. 이제 얘가 한 줄 더 있고, 한 줄 더 있고, 한 줄 더 있고, 그래서 판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층상구조 또는 판상구조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은 공유산소 수가 몇 개가 있냐면요. 3개가 있어요. 마지막이 망상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물처럼 얽혀 있는 거예요. 그물처럼 얽혀 있어서 얘는 공유산소 수가 몇 개냐면 4개. 아니, SiO4가 산소가 4개 있는 거잖아. 근데 그 4개를 다 공유해. 위, 아래, 양옆, 사방팔방으로 싹 다 공유해버립니다. 다 싹 다 공유해요. 싹 다 공유를 해도 1대2라는 뜻이에요. 공유하는 거에다가 공유하는 반만 공유한다고 치는 거니까 그러면 산소가 2개가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산소가 2개.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공유산소수를 외울 수 있으면 외우세요. 0, 2, 3 또는 2 또는 3, 3, 4 이렇게 순서대로 외울 수 있으면 외우고 외울 수 없으면 사실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학교에서 뭐 선생님 강조도 안 하고. 자, 조항 과목을 볼게요. 조항 과목은 내가 아까 하나하나 안 썼지. 하나하나 안 쓰고, 자, 요 표를 이 표 자체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표가 뭐냐면, 독립상, 사슬 하나, 사슬 2개, 층을 구주고, 덩어리를 구주고, 점점점 복잡해지는 이런 5가지 단계는 내가 머릿속에 들어올 것 같고, 가면서 공유산소수는 0개, 2개, 2개, 3개, 3개, 4개로 늘어나는 것도 알겠고, 조항 강물은 감, 휘, 각, 극 외웠잖아? 그 순서야. 감, 휘, 각, 극 순서입니다. 순서대로 외우라 그랬죠, 저걸.
감남석, 취석, 각섬석, 흑운모. 마지막은 뭘까요? 서경입니다. 그러면 뭐 빠졌잖아. 사장석, 정장석 빠졌잖아. 사장석 다 여기 들어가요. 사장석, 정장석. 이런 데 들어갑니다. 근데 요거는 내가 왜 가로를 쳐놓냐면요. 지구과학 전공하신 분이 아니면 사장석, 정장석이 망상구조인지도 모르실 거야. 그러니까 굳이 따질 필요도 없어. 선생님 몰라요. 뭐 그럴 거 아니잖아. 모르는 거지, 당연히. 공부 안 하면. 따라서 요거보다는 교과서에는 서경이라고 써있으니 대표 주자 하나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감휘각흑 사정석을 순서대로 외우고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저게 또 무슨 순서냐면요. 저게 정출 순서예요. 암석이 만들어지는 광물이 만들어지는 순서가 저 감휘각흑 사정석입니다. 그래서 여기선 추가적으로 이런 말이 등장을 해. 거기 맨 밑에 보면요. 성질 뭐 이렇게 써있는 얘기를 좀 해볼 거야. 성질. 성질은 뭐 쪼개지냐 깨지냐 일단 그런 얘기인데요. 자, 독립상 구조를 볼게요. 독립상 말고 단차상 구조를 볼게요. 단차상 아까 이거 한 가닥이었잖아. 한 가닥. 이런 거 한 가닥. 이런 거 한 가닥. 이런 거 한 가닥. 얘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야. 마치 국수 다발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럼 내가 얘를 쪼갤 때 옆으로 딱 봐도 안 쪼개질 것 같잖아. 쪼개지는 거는 이렇게 이쁘게 찍 쪼개지는 거지 부서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쪼개지는 않는단 말이야. 딱 봐도 이렇게 세로로 하면 찍 잘 쪼개질 거. 대나무 쪼개지지 잘 쪼개질 것 같지. 쪼개집니다. 그러면 얘가 몇 방향에서 쪼개지는지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 한 방향 쪼개지고,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 다섯 방향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수학이든 과학이든 뭔가 쪼개지는 방향을 얘기할 때는 서로 수직인 세축 방향만 얘기해 주는 거다. 서로 수직인 세축 방향만. 제이는 수학 뭐까지 공부해봤냐? 고등학교 수학 뭐 어디까지 했다, 수투까지 했다, 미적분까지 했다, 뭐 이런 거 없냐? 수능밖에 안 했어요? 준이 너는 어디까지 했다 그랬지? 너 한국 있다고 그러지 않았나? 다인이는? 방학 때 니네 수하도 하고 수원도 해야 돼. 이번 여름방학 때. 그럴 계획 잡고 있었지? 안 잡고 있었나? 잡으세요, 당장. 과학은 괜찮아. 과학은 관심이 있으면 물화생지를 더 해도 되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통합과학 내신 잡는 게 훨씬 나아. 물화생지는 내년에도 충분히 따라가. 그때도 과학은 다 따라가. 사회도 마찬가지고 통합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때 다 따라잡는데 니네 수학 버벅버벅 될 거야. 특히 이과 쪽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근데 선택하면 뭐 네가 정해야죠. 뭐 물화생지에서 말하는 거야? 아니면 뭐 사회 쪽까지 사탐까지 말하는 거야? 뭐? 내가 지금 이게 지구화학 분야잖아. 방금 전까지는 화학 분야를 했잖아. 물화생지에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뭐가 제일 할만하다 좀 느껴봐. 뭐 그래야지. 화학 좀 싫은데 근데 물리는 너무 어렵고 야, 물리 안 어려워. 괜찮아. 안 어려워. 야, 물리를 어려워서 안 하지 말고 관심이 없어서 안 해요라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근데 물리는 진짜 할만해. 물리 애들 많이 안 하면 너무 그 내신 따기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수학 뭐할 거냐는 게 무슨 일단은 탐구는 그것도 나중에 내가 시험 끝나면 얘기해 줄게. 그리고 수학은 내가 미리 얘기해 놓는 거야. 방학 때 빡세게 해. 수험까지 해야지. 안 돼. 수험해야 되네. 이제 봐봐. 이제 그만하고. 이제 이게 왜 했냐면, 이게 혹시나 기하 벡터를 공부하는 학생이 있으면 축을 세 개를 갖고 놓을 거야. X축, Y축, Z축까지. 과학에서 방향은 이 세 방향만 따지는 거야. 과학에서. 비행기가 날아가는 방향도 딱 세 개밖에 없어. 위, 아래, 양옆, 앞뒤. 이거밖에 없는 거야. 딱 세 축만 나누는 거야. 따라서 쪼개짐을 판단할 때, 자, 이렇게 한번 쪼개졌어. 그럼 또 쪼개짐을 판단하는 건 90도 돌려서 여기로 쪼개지냐 보는 거야. 자, 여기를 잘 쪼개졌다. 아까 봤잖아, 찍. 그러면 얘를 90도 돌리면 또 잘 쪼개질까? 여기 잘 쪼개질까?
아, 왜? 또 쪼개지잖아. 세로로 이렇게 있는데 국수다발 이렇게 쪼개나 이 옆으로 이렇게 90도로 쪼개나. 그죠? 근데 옆으로는 이렇게 이건 안 된다 그랬지? 그래서 얘는 두 방향 쪼개집니다. 두 방향 쪼개져요. 자, 복세상 봅시다. 복세상. 선생님이 요거는 지금 단체상으로 요거 한 가닥이라고 얘기했는데 얘가 사다리라고 생각하자. 두 개, 두 줄 이제 붙어 있는 거야. 두 줄 붙어 있어. 복세상 구조야. 얘도 복세상 구조야. 두 줄 붙어 있어. 얘도 두 줄 붙어 있어. 걔네들이 모여 있어. 자, 몇 방향 쪼개짐이야? 똑같이 두 방향 쪼개짐이겠지. 이렇게는 안 되고. 똑같이 두 방향 쪼개짐이에요. 똑같아요. 이렇게 쉬울 수가. 이런 게 쉽네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지구화 선택하면 됩니다. 층상 구조. 층상. 한 층, 또 한 층, 또 한 층, 또 한 층, 또 한 층. 그러면 이렇게 당연히 안 쪼개질 테고. 옆으로 한쪽으로만 안 쪼개지. 한쪽으로만. 일방향 쪼개짐. 야, 통립상은 그럼 뭐요? 쪼개지고 말고 할 게 뭐 있냐? 그냥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이 그냥 모래처럼 쌓여져 있는데 깨짐. 안 쪼개집니다. 깨져버려요. 충격 주면. 이 망상구조도 마찬가지예요. 깨져버리죠. 깨짐. 쉽죠? 자, 성질이 이렇게 돼 있고요. 밑에 화살표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뭔가 또 올라.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사실 땅속에서 마그마로 녹아서 돌이 녹아가지고 마그마로 땅속에 이제 묻혀 막 섞이고 있는 거야. 엄청 뜨겁겠지? 걔네가 온도가 식으면 걔네가 굳기 시작을 하는데, 자, 얘 보이죠? 감남석이 땅에서 탁 나왔다고 치자. 이 감남석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독립상이란 말이야. 이런 덩어리들이 산소를 공유할 틈도 없이 높은 온도에서 바로 식어버린 거야. 자,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고온 정출되었다고 불러. 정출이란 용어는 무슨 용어냐면 딱딱하게 굳어져서 높은 온도에서 굳어져서 돌이 되었다는 뜻이야. 그럼 얘들은 반대로 이쪽으로 갈수록 저온 정출이 됩니다. 낮은 온도에서 굳어서 암석이 됐다는 뜻이야. 광물이 됐다는 뜻이야. 이 석영 같은 애들. 그러면 낮은 온도가 낮아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온도가 낮아지면서 슬슬 옆에 있는 산소와 공유 결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공유를 많이 해가지고 완전히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공유를 싹 다, 산소가 싹 다 결합을 해버렸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딱 보더라도 얘는 공유를 많이 했으니까 좀 단단해 보이지. 얘는 조금 약해 보이지. 그래서 얘가 풍화에 강해. 낮은 온도에 나온 석영이 풍화에 제일 강하고 감남석은 땅속에 있잖아. 막 비바람 불고 온도가 좀 낮고 높고 막 하면 얘는 금방 가루가 됩니다. 부서져 버립니다. 약해요. 풍화에 약해요, 얘들은. 그래서 이 저온 정출이 풍화에 강해요. 풍화에 강해요. 자, 그 말은 이렇게 봐도 됩니다. 내가 이제 이 통에 뭐 이런 일 없지만 뻘건 마그마를 땅속에서 캐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놨어. 그럼 얘가 이제 슬슬 굳기 시작하겠지. 온도가 떨어지면서 굳기 시작하겠지. 굳으면서 이렇게 위에 둥둥 떠 있는데 그 둥둥 떠 있는 게 뭐냐면 감남석이 떠 있게 될 거야. 감남석이 둥둥 떠 있습니다. 왜냐면 고온에서 굳어지기 시작하니까. 조금 있으면 휘석이 여기서 둥둥 떠다닐 거예요. 조금 온도가 낮으면. 조금 더 낮으면 각섬석이 떠다니고요. 그 다음은 흑운모, 마지막에 석영이 만들어지면서 다 굳어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온도가 떨어지면서 정출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그 석영이 가장 풍화에 강합니다. 또는 이렇게 봐도 돼. 감남석은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태어난 애지 석영은 낮은 온도에서 태어난 애지. 그러니까 이 돌들 입장에선, 광물들 입장에선 우리 기온이 굉장히 낮은 온도일 거 아니야. 그럼 이 낮은 온도를 누가 더 잘 견디겠냐고. 그나마 낮은 온도 태어난 애가 잘 견디겠지. 아프리카에서 온 애가 우리 추운 겨울을 어떻게 견디겠어? 추워 죽으려고 그러겠지. 근데 반대로 남극에서 살다 온 애는 뭐 이 겨울 살만하네. 한국 따뜻하지? 뭐 이러고 있을 테고. 그래서 자기네 비슷한 데서 태어난 그 환경을 제일 잘 견딥니다.
뭐야?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끝납니까? 뭐 맨날 이상한 질문들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 아무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해. 준이는 답답하겠다. 이거 지금 처음 배우는데 이거 그냥 요약 정리로 암기 자료를 하고 있으니 답답하지 않냐? 그지? 좀 그러겠다. 한 분이라도 봤으면 좋은데. 자, 우리 2페이지 남았어요. 그죠? 2페이지. 시간이 좀 10시 좀 넘을 것 같은데, 학원까지 합시다. 뭐라고? 아니요. 우리가 몇 번까지, 44번까지 해야 돼요. 시험 범위. 적어도 그 뭐죠? 그 신소재 문제 전까지 하려면. 44번까지. 오늘 조금만 하시는 데까지만 해볼게요. 단백질, 요 페이지까지 한번 하자, 그냥. 단백질까지만. 자, 생명체 구성 물질 봅시다. 생명체 구성 물질. 여기 칸이 조금 작을 것 같긴 한데. 아이고. 탄수화물. 지방. 예전에 한번 정리한 적 있을 거야. 단백질. 핵상. 우리 몸에 이제 이런 애들이 들어있습니다. 탄수화물은 CHO. 지방도 CHO. 단백질도 CHO. 핵산도 CHO. 탄소와 수소와 산소가 기본으로 들어있습니다. 초가 다 기본으로 초, CHO. 근데 단백질은 뭐가 들어있어요? N, 질소가 들어있죠. 핵산은 뭐가 들어있습니까? N에다가 인까지, P까지 들어있습니다. 촌프까지. 그래서 단백질은 촌이고요. 핵산은 촌프입니다. 자, 이런 탄수화물이 분해되면 탄수화물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뭐죠? 소화 배울 때 중학교 때 탄수화물 막 소화되면 마지막 포도당이 되죠. 지방은 분해되면 뭐가 되죠? 가장 기본 단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단백질은 아미노산. 핵산은 분해되고 뭐가 됩니까? 뉴클레오타이드. 몰랐대요. 좀 이따 나와요. 뉴클레오타이드가 됩니다. 요게 이제 기본 상식으로 넘어가고요. 자, 40번 탄소의 결합 봅시다. 탄소는 표기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또 기출에 나온 적이 있어. 그래서 그건 또 봐야 돼. 근데 모르겠다. 너네 학교 기출을 뭐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알아. 탄소가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탄소는 최외가 원자과 전자가 4짜리인 애야. 즉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4개가 돌아다니고 있어. 그러면 탄소가 이렇게 있으면 가장 최외곽에 전자 하나, 전자 둘, 전자 셋, 전자 4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전자들을 뭘 하냐면 다른 원자와 공유결합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야. 그래서 수소가 있으면 전자 하나와 수소, 전자 하나를 이렇게 수소, 전자 하나를 수소랑 이렇게 만들어서 CH4, 메테인이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이걸 좀 단순화시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탄소는 워낙에 공유결합을 잘하는 놈이기 때문에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탄소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짝대기를 4개를 이렇게 그리는데 이 4개가 뭐냐면 공유결합할 위치야. 그러면 여기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수소가 있다는 뜻입니다. 수소는 워낙 기본이어서 잘 안 써요. 그래서 이렇게 생략돼 있어도 이게 뭐야? CH4야 이게 벌써. 메테인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탄소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려나가는데 옆에 또 다른 탄소와 이렇게 만날 수도 있겠지. 옆에 또 다른 탄소와 이렇게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조. 이런 걸 보고 이제 단일 구조. 단일로 이렇게 쭉 막대기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고요. 또는 이렇게 그려지기도 합니다. 탄소가 있으면요. 이렇게 두 줄로 연결이 되기도 해요. 이거 이중결합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탄소는 2개 결합했으니 짝대기가 2개, 4개 중에서 2개는 썼고 2개만 더 있으면 되지? 이 탄소도 2개만 더 있으면 돼요. 이중결합하기도 하고요.
또는 탄소가 3중결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짝대기 하나만 더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즉, 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떠한 탄소 입장에서 짝대기 4개만 연결되면 돼. 이 탄소도 짝대기 4개 연결돼 있잖아. 4중결합은요? 없습니다. 실험실에서 만들어봤자 금방 분해돼요. 금방 떨어져요. 안 만들어집니다. 금방 분해된다는 뜻은 안 만들어진다는 뜻이야. 따라서 2중결합, 3중결합까지만 가능하고요. 실제 시험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3중결합 가능하다고 그랬죠? 불가능하죠? 이 탄소가 왜 짝대기가 5개 붙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불가능해요. 자, 이런 결합 가능하고요. 또 무슨 결합 가능합니까? 탄소. 이제 탄소 안 쓸게. 그냥 알게임 쓸게, 알게임만. 그럼 이렇게 또 탄소, 여기서 또 번져나가고요. 또 여기서 이렇게 번져나갈까요? 등등등. 이렇게 가지 모양으로 번져나가기도 하죠. 또는 오각형. 오각형 모양의 고리 구조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는 육각형 모양의 고리 구조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육각형 모양의 고리 구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 또 여기서 질문이 사각형이나 칠각형, 팔각형은 없어요? 없습니다. 오각형이나 육각형의 고리 구조만 만들어요. 자, 41번 단백질. 자, 단백질을 좀 쑥 정리를 하고 이것만 오늘 할게요. 단백질까지만. 단백질은 몸을 구성하고요. 몸을 구성하는 우리 몸에서 쓰는 에너지 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1g당 몇 칼로리를 내는지 중학교 때 공부도 했죠.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4kcal, 4칼로리를 내고요. 지방은 9kcal의 에너지를 냅니다. 그래서 몸을 구성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또 효소나 호르몬이나 항체의 주 구성 성분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은 우리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생체 내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또는 물질 운반한다. 또는 생리작용을 한다. 생리작용 조절. 이런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이런 표현으로 등장을 해요. 자,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죠. 아까 봤던 아미노산. 아미노산 몇 종류? 20종류가 있습니다. 그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어떻게 모이냐에 따라서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결정이 되는 거죠. 아미노산은 20종류다. 그 아미노산이 어떻게 결합을 하냐면 펩타이드 결합을 한다. 준이는 일단 써놓으면 학교에서 이제 수업 한 번 더 나가면 또 알 테고 우리가 같이 또 문제 풀 텐데 문제 풀 때는 또 정리가 될 거예요. 중요한 건 펩타이드 결합을 할 때 한 분자의 물이 생성됩니다. 한 분자의 물이 생성되는 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탈수중합 반응이라고 이렇게 불러. 또는 탈수축합 반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탈수중합 또는 탈수축합 반응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요. 자, 펩타이드 결합이 여러 개 들어가면 앞에 폴리자가 붙어서 폴리펩타이드가 됩니다. 야, 그런 거 어떻게 알았어 너? 폴리펩타이드. 폴리펩타이드가 형성되면요. 탈수중합. 탈수기 할 때 탈수. 물을 못 먹었더니 몸에서 탈수. 그런 탈수.
그럼 폴리페타이드는 이렇게 구슬 목걸이 같은 아미노산이 막 줄줄줄 연결된 거야. 그러면 이게 이 구슬 같은 애들이 뭉쳐서 접혀서 1차원 구조, 2차원 구조, 3차원 구조를 만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1차원 구조, 2차원 구조, 3차원 구조가 생명원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또 그것도 학교에서 설명해 주는 학교가 있어요. 뭐 그게 신기해. 막 섞여 있는 거야. 3차원 입체 구조를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단백질 기능이 결정이 돼요. 자, 결국 아미노산의 종류, 수, 배열 순서, 이 종류나 수나 배열 순서 이 세 가지 정도로 단백질이 생성됩니다. 물론 같은 종류, 같은 수, 같은 배열 순서를 갖고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단백질은 아니고요. 그게 어떻게 접혔냐에 따도 당연히 단백질의 종류에 관여를 해. 근데 어려운 얘기니까 그런 건 빼고요. 이 정도만 보면 됩니다. 단백질의 구조를 좀 볼 거예요. 자, 탄소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 밑에 이제 R1 수소, 여기서 R1, R2, R3 이걸 뭐 작용기라고 부르는데 얘가 몇 종류가 있냐면 20종류가 있어. 그래서 R1, R2에서 R20까지 붙는 거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됩니다. 자, 아미노산 왼쪽과 오른쪽에 뭐가 붙냐면요. 아미노기와 카르복시기 두 개가 붙습니다. 질소 하나와 수소가 붙어서 얘를 아미노기라고 불러요. 탄소 하나와 산소와 COOH 이게 카복식이에요. 이쪽에는 대충 아미노기다, 대충 카복식이다라고 붙는 게 통합각인데 실제로 아미노기는 NH2고 카복식이는 COOH라고 화학까지 쓰는 게 니네가 2학년 때 화학 단원에서 배울 거야. 그러니까 계속 내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이런 게 좀 재밌겠다 싶으면 화학 선택하는 거고 아이씨 아미노기 카복식 이름 자체도 짜증난다 하면 화학 선택 안 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가미각각 사정석이 잘 이어진 다음 지구과학이고 감람석이 뭐냐 이 짜증나는 소리다 이러면 뭐 지구과학 안 하는 거고 뭘 자퇴할 거야? 왜 그래? 이제 이런 애가 이렇게 요게 이제 아미노산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이건 참고로 하나만 더 그리고 이제 끝낼게요. 그럼 이제 여기서도 똑같이 탄소 하나에 수소와 예를 들어서 여기는 R2라는 아미노산이 붙는다고 치자. 그럼 이쪽도 탄소, 산소, OH가 이렇게 아미노산이 하나 더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럼 두 개가 결합을 하면요. 얘가 이렇게 두 개가 결합을 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OH와 이 H가 요게 결합해서 빠져나가 버려. 이게 뭐야? 이게 H2잖아. H2O. 물 분자 하나가 빠져나가는 거야. 한 분자에 물이 두 개가 결합하면서 H2O 물 분자 하나가 한 개 빠져나가. 이런 뜻이에요. 자, 펩타이드 결합 하나 할 때마다 물 분자 하나가 빠져나가 버립니다. 자, 오늘 한 10시가 넘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자, 문제를 하나 줄게. 자, 일단 이거 좀 한 세트 이름도 쓰고요. 위에 한 세트 풀어서 다음 주에 제출하세요. 그래서 내가 니네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 좀 해보고
잘 모르겠으면 뭐 책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데 그냥 아마 아무것도 안 찾아보고 그냥 최대한 한번 풀어봐봐. 그래야지 내가 뭐 왜 이렇게 못 틀렸어 막 욕할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1단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뒤에 부분에 뭐가 있냐면 중간중간에 그 뭐죠? 신소재 물질이 들어있어. 초전도체니 뭐 이런 거 들어있어. 근데 이런 것도 알면 풀고요. 모르면 아예 그냥 남겨놓으세요. 괜히 찍지 말고. 그래서 70문제니까 70문제 좀 넘으니까 그냥 그 정도 일단 다 풀어봐. 어떤 거? 그건 해야지. 오늘 설명은 안 했는데 요 설명 다음이 이제 이거야. 요거까지 오늘 했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서 좀 못했네요.